이전 시간에 계속 이어서 기본적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그 다빈치 리조브를 실행을 하게 되면 바로 작업을 했었던 어떤 그 비디오 클립을 임포트를 하거나 편집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해당 프로젝트에 이렇게 썸네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해당 프로젝트를 더블 클릭해서 오픈을 해주죠. 이전 시간에 이렇게 그 3개의 비디오 클립을 간단하게 편집을 해서 배치를 해놨죠. 다시 이제 이 편집 작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플레이 헤드를 이제 바로 키보드 상에서 이제 위쪽, 아래쪽 화살키를 사용해주게 되면 아래쪽, 그러면 이제 이 플레이 헤드가 각각의 이제 편집이 되어 있는 컷 편집이 되어 있는 끝점 위치로 정확하게 이동하게 되죠. 다시 이제 위쪽 화살키를 눌러주게 되면 앞으로 이렇게 전진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래쪽 화살키, 위쪽 화살키. 바로 이제 이 코끼리 비디오 클립이 있는 스타트 위치, 첫 번째 이제 시작점 위치로 이동을 해놓고 바로 여기 있는 이제 바다 더블 클릭, 적당히 이제 특정 지점을 단축키 I키를 사용해서 인점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적당히 또 단축키 O키를 사용해서 아웃점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화면을 클릭 드래그를 해서 옆으로 가져다 놓게 되면 바로 이렇게 편집 관련 명령이 나타나게 되죠. 일단 이제 인서트를 해주게 되면 바로 이제 어떻게 되죠? 보시다시피 이제 이 바다 클립이 코끼리 앞쪽으로 삽입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컨트롤 Z를 눌러서 언두를 해보죠. 언두. 이번에는 클릭 드래그해서 인서트가 아닌 오버라이트로 바꿔보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바로 이제 이 코끼리 비디오 클립이 바다 화면 클립으로 교체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오버라이트는 말 그대로 기존에 있던 어떤 클립의 내용을 다른 클립으로 덮어 쓰는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언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화면에서 클릭 드래그 하는 방식으로 인서트, 오버라이트를 했는데 이 과정을 좀 더 재빨리 진행을 해주기 위해서 단축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어떤 특정 이 플레이 헤더가 있는 시간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비디오 클립을 중간 삽입하는 게 목적이라면은 바로 인서트, 단축키 F9.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바로 인점과 아웃점이 잡혀 있는 그 구간이 정확하게 앞쪽으로 삽입되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언두. 반면에 이제 삽입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비디오 클립을 다른 비디오 클립으로, 지금 이 비디오 클립으로 덮어 쓴다. 그럴 경우에는 오버라이트, 바로 F10 단축키를 사용을 해줍니다. F10. 그럼 이제 바로 코끼리 비디오 클립이 바다 클립으로 교체가 되어 있죠. F9, F10 같은 단축키를 쓰거나 또는 이제 화면상 봤을 때 이제 이 버튼이 있죠. 바로 여기 있는 이 버튼이 인서트 클립, 바로 인서트에 작용을 해주게 되고 이런 식으로 옆에 있는 버튼은 바로 오버라이트, F10 그 작용을 해주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새로운 비디오 트랙을 하나 추가를 해보죠. 마우스 커서로 지금 이 트랙 부분, 비어있는 트랙 부분을 가리켜 놓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Add 트랙 기능이 있죠. 그럼 이렇게 새로운 비디오 2 트랙이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특정 비디오 트랙이 추가된 상태에서 해당 트랙이 어떤 인서트나 오버라이트가 되는 대상 타겟 트랙으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해당 트랙을 보게 되면 이렇게 붉은색으로 현재 지금 선택이 되어 있죠. 바로 이제 이 표시가 해당 트랙이 인서트나 오버라이트가 되는 대상 타겟 트랙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 그럼 이렇게 이제
비디오 2 트랙이 인서트 오버라이트가 되는 대상 타겟 트랙으로 지정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플레이 헤드를 적당한 위치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어떤 비디오 클립을 인점을 잡고 아웃점을 잡아놓고 F9 인서트.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비디오 2 트랙이 이 인점과 아웃점에 잡혀있는 그 구간만큼 이렇게 해당 클립이 삽입이 되면서 비디오 1 트랙 쪽에 있는 그 공간이 이렇게 잘려지면서 뒤로 물러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컨트롤 Z 언두. 이번에는 F10 오버라이트. 그러면 어떻게 되죠? 비디오 1 트랙 쪽에 있는 비디오 클립이 잘려지면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정확하게 인점과 아웃점이 잡혀있는 그 시간 길이만큼만 이렇게 해당 클립이 놓여있는 상태로 적용이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언두. 작업의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 인서트를 했을 때 지금 이 비디오 1 트랙 쪽에 있는 그 트랙이 같이 잘려지면서 뒤로 물러나는데 그 상태가 이제 필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디오 2 트랙을 타겟으로 지정해 놓고 F9. 그럼 이렇게 삽입된 비디오가 갖고 있는 그 시간 길이만큼 시간 길이가 추가가 되면서 사자 비디오 클립이 이렇게 잘려지게 되죠. 자, 이 상태가 원하는 효과가 아니라면 바로 해당 비디오 1 트랙 쪽에 보게 되면 바로 이 버튼이 있죠. 이 버튼을 눌러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밝기가 꺼져 있는 상태죠. 이제 이 상태에서 다시 F9.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비디오 1 트랙은 더 이상 비디오 2 트랙의 어떤 인서트의 작용에 의해서 비디오 클립이 잘려지면서 뒤로 물러나는 상태가 만들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른 비디오 내용을 역시 인점, 아웃점, F9 그대로 단순히 이제 오버라이트가 적용되어 있는 것과 같은 효과로 이렇게 비디오가 놓이게 되죠. 하지만 해당 기능을 이제 켜놓고 F9을 하게 되면 인서트.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비디오 1 트랙이 그만큼 시간 길이가 잘려지면서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다시 언두를 해놓고 지금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이 비디오 클립을 그냥 삭제를 해보죠. 어떤 비디오 클립을 제가 삭제를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비디오 클립을 선택해 놓고 키보드 상에서 딜리트 키가 있죠. 딜리트 키를 눌러주면 어떻게 되죠? 보게 되면 해당 클립이 삭제되면서 그 클립이 점유로 하고 있었던 시간 길이만큼 바로 비디오 1 트랙도 같이 삭제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딜리트 키 대신에 비디오 클립을 선택해 놓고 백스페이스 키로 삭제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정확하게 선택한 그 클립만 삭제되는 걸 알 수 있죠. 비디오 1 트랙은 더 이상 해당 클립이 가지고 있었던 시간 길이만큼 잘려지지 않는 상태로 그냥 남게 됩니다. 역시 이제 이 작용은 이렇게 중간 삽입되어 있는 비디오 클립을 삭제를 할 때도 똑같은 효과가 발생이 됩니다. 해당 클립을 선택해 놓고 딜리트 키를 눌러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해당 클립이 삭제되면서 동시에 그 클립이 가지고 있었던 시간 길이만큼 삭제되면서 뒤에 놓여있던 클립이 앞쪽으로 당겨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이 삭제의 작용을 리플 딜리트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해당 클립을 선택해 놓고 백스페이스 키로 삭제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클립은 삭제되면서 그 클립이 점유로 하고 있었던 공백은 바로 이렇게 블랙 바탕으로 남겨진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죠. 역시 이제 이 블랙 바탕을 선택해 놓고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언두 다시 이제 비디오 1 트랙을 타겟 트랙으로
선택을 해놓고 지금 이제 그 추가되어 있는 비디오 2 트랙은 그냥 삭제를 해놓죠. 해당 트랙을 마우스 커서로 가리켜 놓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딜리트 트랙 기능이 있죠. 네, 이렇게 비디오 트랙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그 오디오 트랙을 한번 추가를 해보죠. 오디오 트랙 쪽을 빈 바탕을 가리켜 놓고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Add 트랙 기능이 있죠. 보게 되면 이제 그 추가되는 오디오 트랙이 모노 채널인지 스테레오 채널인지 5.1, 7.1 이런 식으로 선택할 수 있죠. 저는 그냥 스테레오 채널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Add 트랙, 스테레오. 그러면 이제 오디오 2 트랙이 이렇게 추가되죠. 이 상태에서 이제 그 플레이 헤드를 스타트 위치로 배치를 해놓고 바로 이 음악 파일이 있죠. 웨이브 파일을 더블 클릭 위쪽에 있는 바를 드래그를 해서 적당한 지점을 가리켜 놓고 스페이스바 현재 상태에서는 이제 지금 이 스피커 출력이 되는 상태로 적용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소리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대충 이제 이 지점 있죠. 이 지점을 아웃점으로 잡아서 단축키 5키 그 다음에 다시 드래그를 해서 대충 이 지점을 인점 이렇게 인점과 아웃점을 적용을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역시 이제 인서트나 오버라이트가 되는 대상 타겟 트랙을 오디오 트랙에 대해서도 지정을 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제 추가된 오디오 2 트랙을 타겟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F9을 하게 되면 바로 Shift Z 바로 이렇게 오디오 트랙이 추가가 되면서 편집에 되어 있었던 비디오 트랙이 뒤로 물러나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Ctrl Z 언두. 하지만 인서트 대신에 F10 오버라이트. 그럼 이렇게 비디오 트랙의 편집은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오디오 클립이 추가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제 때에 따라서는 다시 Ctrl Z 언두. 바로 해당 비디오 트랙이 갖고 있는 이 버튼을 꺼서 다른 어떤 트랙에 갖고 있는 인서트나 오버라이트의 작용을 받지 않는다는 뜻인데 기능을 꺼놓은 상태에서 F9 그럼 역시 편집을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정확하게 오디오 클립만 삽입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Shift Z 추가된 오디오 트랙 부분을 이름을 클릭해서 BGM 백그라운드 뮤직의 의미로 바꿔놓죠. 엔터.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음악이 갖고 있는 어떤 템포에 따라서 간단하게 비디오 편집을 한번 해놓죠. 일단 지금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비디오 클립 상태는 모두 다 선택해서 백스페이스 삭제를 해놓겠습니다. 플레이 헤드를 이제 스타트 프레임 위치 배치를 해놓고 첫 번째로 바로 이 비디오 클립 있죠. 이 비디오 클립에 대략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를 아웃점으로 잡아서 F9 그럼 이렇게 해당 비디오 클립이 삽입되면서 오디오 2 트랙에 갖고 있는 웨이브 클립이 뒤로 물러나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언두. 이 오디오 트랙은 이제 다른 비디오나 오디오 트랙이 인서트나 오버레이트가 되는 상태를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해당 BGM 오디오 트랙 부분이 갖고 있는 바로 이 버튼을 꺼서 기능을 꺼놓고 다음같이 다시 F9 바로 이렇게 삽입을 해줍니다. 역시 그 다음 비디오 클립으로 이 사자 비디오 클립이 있죠. 대략 이 지점에서 인점, 아웃점, 뭐 이번에는 이제 그냥 F10 오버라이트로 삽입을 해보죠. 현재 이 플레이 헤드는 바로 새 클립이 갖고 있는 바로 뒤쪽 편집점으로 정확하게 이동이 되어 있죠. 이렇게 드래그를 했을 때 플레이 헤더가 비디오 클립의 어떤 시작점이나 끝점에 정확하게 딱 스냅핑이 돼서 이동이 되도록 해주기 위해서 바로 여기 있는 스냅 기능이 켜져 있어야 됩니다. 기능이 이제 이렇게 꺼져 있으면은 보시다시피 이제 그 이 드래그를 했을 때 딱 달라붙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게 되죠. 하지만 스냅을 켜주게 되면 이렇게 딱 달라붙는 시작점과 끝점에 정확하게 달라붙는 효과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그 뒤쪽 끝점 위치로 정확하게 이동을 해놓고 이번에는 F10 오버라이트 역시 코끼리 비디오 클립을 또 선택을 해서 따라 이 지점에서 인점, 이 지점에서 아웃점, 오키, F10 이번에는 개미 비디오 클립이 있죠. 이 지점에서 인점, 이 지점에서 아웃점, F10 역시 이번에는 이 가오리 비디오 클립을 또 선택해서 이 지점에서 인점, 아웃점, F10 뭐 대략적으로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포레스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비디오 클립을 역시 선택을 해서 대충 이 지점에서 인점, 아웃점을 잡아놓고 F10 뭐 이렇게 편집을 해놓죠. 다시 이제 그 키보드 상에서 홈 키를 눌러서 플레이 헤드를 바로 스타트 위치로 배치를 해줍니다. 홈 키와 엔드 키를 사용해주게 되면 전체 그 비디오 클립에 편집된 시간 위치상 봤을 때 홈 키가 스타트 포인트, 엔드 키가 엔드 포인트 위치로 즉각적으로 이동을 시켜주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 적당히 이 지점에서 클립을 끝점을 선택해서 클릭 드래그 해놓고 이 비디오 클립을 또 선택해서 적당히 인점, 아웃점, F10 길이를 좀 더 길게 빼놓죠. 현재 그 위아래 화살키를 눌렀을 때 정확하게 이제 이 편집되어 있는 시작점과 끝점 위치로 지금 사이로 이동이 돼야 되는데 이 위치상 지금 보면 이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바로 지금 이 기능이 꺼져 있는데 다시 기능을 켜놓고 아래쪽 화살키, 아래쪽 화살키, 아래쪽 화살키 역시 이 비디오 클립을 또 선택해놓고 인점, 아웃점, F10 역시 이번에는 이 비디오 클립 인점, 아웃점, F10
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놓죠. Shift Z 뭐 대략적으로 이렇게 지금 간단하게 편집이 되어 있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됐죠. 자, 이 상태를 지금 각각의 이제 어떤 이 음악이 갖고 있는 템포에 따라서 좀 적절하게 컷 지점을 이동을 시켜놔야 되겠죠. 뭐 이 상태에서 이제 그 플레이 헤드를 편집을 하고자 하는 특정 시간 위치로 뭐 대략적으로 이동을 시켜 놓고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위아래로 굴려주게 되면 이렇게 전체 타임라인이 이렇게 확대가 되죠. 또 내려주게 되면 또 축소가 되죠. 이제 이 작용은 여기 있는 이 드래그 바를 축소, 확대를 하는 것과 똑같은 작용을 해주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이 상태에서 다음같이 컷 편집이 되어 있는 이제 이 중간 사이 있죠? 그 중간 사이를 마우스 커서로 이제 가리키게 되면 양쪽 그 시작점과 끝점이 동시에 표현이 되어 있는 마우스 커서 모양으로 바뀌게 되죠.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당겨줍니다. 그러면 이제 그만큼 컷 편집이 이루어지게 되죠. 앞에 있는 클립은 시간 길이가 줄어들게 되고 뒤쪽에 있는 클립은 그만큼 또 당긴 만큼 시간 길이가 늘어나게 되죠. 좀 더 그 시간 간격을 동시에 선택해서 드래그를 해서 간격을 좀 더 이렇게 줄여 놓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만큼 또 당겨 놓죠. 이 부분은 또 이만큼 당겨 놓겠습니다. Shift Z 마지막 비디오 클립은 대략적으로 끝점을 선택해서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 놓죠. 일단 지금 상태를 다시 홈키, 스페이스바, 바로 이 부분으로 다시 이 지점 선택을 해서 드래그를 해서 맞춰 놓죠. 대충 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놨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보게 되면 바로 이 개미 비디오 클립이 갖고 있는 이 오디오 트랙 부분이 있죠. 네. 바로 그 오디오 트랙의 소리가 같이 현재 지금 백그라운드 음악하고 같이 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백그라운드 음악 부분을 바로 이 M키, 즉 이 뮤트를 시킨다는 뜻인데 소리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킵니다. 뮤트.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개미 비디오 클립이 소리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오디오 원 트랙에 갖고 있는 그 모든 그 출력되는 소리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키기 위해서, 소리 출력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바로 뮤트 트랙을 적용해 줍니다. M키. 그럼 이제 소리가
출력되지 않는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다시 이제 그 백그라운드 트랙 쪽은 뮤트를 해제시켜 놓죠. 네. 다시 전체 편집 간격을 좀 더 타이트하게, 약간은 타이트하게 재조정을 해놓죠. 사이를 드래그를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네, 뭐 대충 이제 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가오리 비디오 클립이 갖고 있는 바로 시작점과 끝점이 갖고 있는 어떤 시간 길이는 그대로 유지를 한 상태에서 다만 이 시각적인 내용을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그 같은 성격의 작업을 위해서 바로 여기 있는 도구 중에 보면 트림 에디트 모드라는 기능이 있죠. 단축키가 T키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키 T키, 그럼 이렇게 커서 모양이 바뀌게 되죠. 이 상태에서 이 해당 비디오 클립 부분을 가르쳐 놓고 이런 식으로 가리키게 되면 바로 이렇게 마우스 커서 모양이 바뀌게 되죠.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이 편집이 되어 있는 그 시작점과 끝점의 어떤 시간 구간은 그대로 유지를 한 상태에서 비디오 클립의 내용적인 그 시간이 앞으로 당겨지거나 뒤로 이동하게 됩니다. 바로 저희 나타나는 그 첫 번째 부분이 스타트 프레임 위치가 되겠고 두 번째 부분이 엔드 프레임 위치가 됩니다. 대략 이 지점 뭐 이렇게 배치를 해놓죠.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시각적인 내용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뭐 역시 이 코끼리 비디오 클립에 대해서도 클릭 드래그, 그럼 이렇게 이쯤으로 배치를 해놓고 역시 사자 비디오 클립도 클릭 드래그를 해서 이쯤 살짝 앞으로 당겨 놓겠습니다. 뭐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트림 에디트 이 기능을 사용해서 편집이 되어 있는 그 시작점과 끝점의 그 시간 구간은 유지를 한 상태에서 시각적인 내용을 앞으로 당기거나 뒤로 당겨 놓을 수 있습니다. 다시 이제 그 일반 선택 모드로 되돌아가기 위해서 셀렉션 모드 기능이 있죠. 단축키가 A키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축키 A키. 그럼 다시 이제 그 마우스 커서를 이제 특정 비디오 클립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모드로 바뀌게 되고 클립과 클립 사이를 가리키게 되면 역시 편집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역시 만들어지게 되죠. 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작업을 해놓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그 편집이 되어 있는 상태를 일단 먼저 세이브를 해놓죠. 바로 파일 쪽에 있는 세이브 프로젝트 기능을 통해서 저장을 해줍니다. 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나머지 편집 작업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